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1호 차량 캐스퍼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성공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지만 시작은 순조로워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1, 출발!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첫 자동차 캐스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기량 1000cc의 경영 SUV 캐스퍼가 첫 선을 보인 건 올해 4월 광주 글로벌모터스 완성차 공장이 지어진 지 5개월 만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의 힘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신차를 오늘 내놓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한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23년 만에 국내에 만들어진 완성차 공장입니다. 현재까지는 1교대를 할 수 있는 인원 505명이 채용됐는데 이 가운데 93%인 470명이 지역 인재로 이루어졌고 추가 채용을 통해 인원을 2배 가까이인 1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간접고용까지 포함해 모두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신차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사전 예약 첫날 18,940대가 예약됐는데 이는 역대 현대차 내연기관차 가운데 최다 기록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캐스퍼를 연간 10만 대까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올해 생산 계획이 12,000대 됐습니다만은 현재 주문이 2만 대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노사 상생이라는 최초의 시도로 완성차 생산과 판매의 첫 시동을 건 광주형 일자리의 향후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첫 발을 뗀 광주형 일자리는 처음 아이디어가 거론됐을 때부터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등 잡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결렬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송정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실험 그 자체였습니다. 기존 업체 근로자가 받는 연봉의 40%를 주고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는 노조를 만들지 않는 데다 온라인으로만 차량을 판매하는 파격적인 실험. 때문에 시작부터 광주형 일자리는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노사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기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광주형 일자리는 2년 8개월 만에 캐스퍼 양산 체제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입장차가 서로 다른 노와 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그에게 자본금과 차입금을 모집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많습니다. 현대차로부터 모든 부품을 제공받아 위탁 생산하는 현 방식은 단순히 생산만 하기 때문에 연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점도 최근 자동차 트렌드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을 조성해 이를 보존해주기로 한 부분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아직 첫 삽도 못 든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 향후 노조 설립 등의 논의가 본격화하면 다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계와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노사 동방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만 사회적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앞으로 숙기로 남아있는데 온라인 예약 주문을 받은 첫날부터 벌써 올해 생산 물량을 초과하는 예약을 받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스퍼. 노사 상생을 표방하며 닻을 올린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를 경제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남는데요. 외국에서는 회의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1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부결도 없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학동 참사가 일어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2,300세대가 입주하는 최고 층수 29층짜리 아파트 19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지난 2015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안을 의결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6년 전 당시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아파트 진출입과 주차 문제 등 입주민의 편의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이름이 가려진 탓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릅니다.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도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지난 2008년부터 14년간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내용 477건을 취합해본 결과 부결 사례는 2008년 단 한 건에 불과했고 이후 13년 동안 위원회가 부결시킨 안건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비공개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욕망을 제어하자는 성찰과 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를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광주 MBC 세한대학교 공동특별기획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간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전후로 지역 경제에 대한 화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자체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고 있는 오영석 대표. 지역의 명소를 무대 담아 부르는 추억의 명곡 콘텐츠로 구독자 10만 명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 초기. 하지만 오 대표는 매출이 늘며 사업이 자리를 잡아도 누군가를 고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3명, 2명까지만 해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고용 없는 성장, 만성적인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지역 경제와 관련한 가장 뜨거운 주제도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2018년 1월 이후 3년 9개월 동안의 신문과 방송 기사 10만 건과 지자체 홈페이지 공공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지역 경제와 관련된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일자리와 청년, 구직자 등이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쳤던 지난 1년 8개월 동안은 소상공인과 어려움 등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라 지역 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가 일자리에서 소상공인으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과거보다 더욱 힘들어졌음은 이른바 감성 단어 빈도 분석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많다, 좋다, 혁신 등의 긍정어 빈도가 어렵다, 부담, 불안과 같은 부정어보다 5,000회가량 더 많이 언급됐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부정어의 출현 빈도가 긍정어를 1,000회가량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지역 경제에 내다봤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더 힘들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 출연 빈도가 크게 낮아진 키워드 가운데는 행사와 개최, 방문, 참석 등이 포함돼 있어
코로나로 인해 지역의 관광과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주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새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이 광주 학동 의과대학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남대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의과대학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1,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부지는 교육부 소유여서 병원을 신축하려면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땅을 매입하거나 무상 대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과 병원 측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새 병원 건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주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동반 성장과 상생의 길로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에서 갈등과 대립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TV토론에서 격돌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생방송되는 TV토론에서 정책과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예정입니다. 특히 경선 레이스를 포기한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층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북 8개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 중계하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 MBC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추석 연휴와 호남 순회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부터 나흘간 호남에 머물며 지지세를 결집하기로 했고 17일에는 캠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TV토론 이후 호남에 머물며 반전을 도모하기로 했고 오는 19일에는 캠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무등산 노무현길을 걸으며 경선 승리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경찰이 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장성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와 3개 면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성군청 5급 공무원 A씨와 관련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친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호남권역 재활병원 지부가 광주시청 로비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호남권역 재활병원 지부 조합원 50명은 오늘 오전부터 의료인력 충원과 근무 조건 개선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청 로비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함께 총파업을 이어갔던 조선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문을 채택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